자, 제가 여기다가 이런 거 하나만 적어 볼게요. index JSP. 자, 그 다음에 여러분 JSP 배웠죠? 그죠? 안 배우신 분들 없죠? 자, 여기다가 int a는 10, 그 다음에 h1이라고 써볼게요. h1. 요거 안 따라셔도 돼요. 라인은 %는 a. 우리가 이제 JSP 썼을 때 변수를 이런 식으로 썼잖아요. h1 이렇게. JSP에 대한 경험이 있어요. JSP에서 이제 이 녀석을 실행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수 a에다가 10을 넣고 결론적으로 얘는 뭘로 치환이 된다? 그러니까 10으로 치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실행이 되면 결국에는 얘가 결과가 뭐가 나온다? 이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나이는 뭐 10살이랄까요? 10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0살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치환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게 지금 치환이 되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행이 되면 얘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어떤 버튼을 달았어요. 버튼을 이렇게 달고 뭐 나이 증가라고 해가지고 버튼을 하나 달았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이걸 하려면 우리가 JSP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요걸 JSP는 한번 실행을 하면은 완성된 ASML을 톰캣이 누구한테 주죠? 여러분들? 자, 브라우저가 있어요. 브라우저한테 보내는데 브라우저가 이제 톰캣한테 뭐 한다고요? 자, 다시 그러니까 지금 브라우저한테 보내는데 나이 증가라는 버튼을 누르면 얘가 지금 11살이 되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사실을 그 요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브라우저가 톰캣에게 요청을 하죠. 그쵸? 그 다음 톰캣이 누구한테 요청을 해요? JSP에 실행을 합니다. 실행해서 뭐예요? 결과 ASML을 생성을 하죠. 생성을 합니다. 그렇죠? 생성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자, 톰캣이 결과를 뭐예요? ASML을 뭐예요? 브라우저한테 전송하죠. 그렇죠? 전송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브라우저가 뭐예요? 받은 ASML을 렌더링 하잖아요. 이게 이제 JSP가 지금 일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 사이클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결과를 만약에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JSP 방식으로 잘 알고 계시네요. 그렇죠? JSP 방식으로 이걸 여러분들이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브라우저가 톰캣 때 뭐다? 다시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재요청을 때립니다. 그러면 톰캣이 이걸 다시 만들어서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뭐랑 비슷한 거냐면 이거랑 살짝 이게 예시로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살짝 이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자동차 A를 뭐 구매를 해야 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자동차를 구매할 때 바퀴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프레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프레임. 그러면 바퀴 중에는 예를 들어서 뭐 1번 바퀴, 그 다음에 뭐 2번 바퀴, 3번 바퀴, 4번 바퀴가 있다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받았는데 만약에 1번 자동차에 그러니까 자동차 바퀴의 색상이 마음에 안 든대요. 그러면 요것만 떼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교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한테 익숙한 백엔드 세상에서는 뭔가 내용을 바꿀 때 어떻게 하죠?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대학교 혹시 수강 신청 해본 경험이 있죠? 아니면 뭐 대학교 원서 넣을 때 뭐 어떤 우리가 게시판 같은 거 보잖아요. 원서 넣는. 그쵸? 그러면 게시판에 새로운 내용이 안 올라오게 되면 우리가 보통 뭐예요? F5키 누르잖아요. 그쵸? F5키. 그러니까 F5키가 뭐죠? 새로 고침이죠? 그러니까 F5키를 누르게 되면 기존 녀석을 버리고 새로운 녀석을 다시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우리는 뭐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새로 고침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재렌더링 해가지고 새롭게 다운로드 받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즉 ASML 문서를. 그러니까 백엔드가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사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즉 여기서 만약에 지금 우리는 나이가 11살로 지금 바꾸게 하고 싶은 게 우리의 목적인 건데 그냥 여기 접근해가지고 11로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데
자, JSP는 왜 여태까지 이걸 다시 요청해서 받았을까요? 그냥 진짜 간단하게 쉽게 생각하면 그게 편하기 때문에. 그냥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우리가 자동차를 구매하는 건 쉬워요. 뭐 돈을 떠나서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색상을 뭐 이걸로 할게요. 뭐 바퀴는 이걸로 할게요. 사실 선택하는 건 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만약에 구매를 했어요. 그 다음에 자동차를 뭐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수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뭐 수리소 같은 거 알아본 다음에 어떤 뭐 바퀴에 대한 우리가 지금 요렇게 있다 했을 때 어떤 바퀴에 대한 정보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바퀴에 맞는 규격을 다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만드는 건 쉽고 고치는 건 어렵다. 자, 만드는 건 쉬워요. 근데 고치는 건 어려워요. 이거는 IT 쪽에서 유명한 진리입니다. 뭔가를 만드는 거는 뭐 엄청나게 쉽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쉬워요. 그런데 뭔가를 바꿔야 한다? 그러면 기존 거를 버리고 새로 만드는 게 차라리 쉬운 거예요. 그런데 고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어디서 많이 어려워하냐면 뭐 외주나 뭐 프로젝트 투입되면 그러니까 기존 프로젝트에서 유지보수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실제로. 왜냐면 뭐 이 고치려면 뭐 이거 부품이 어떻고 저거 어떻고 뭐 기존에 있던 거를 다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백엔드에서 그러면 대표적으로 백엔드에서 우리가 뷰를 고치는 방법은 뭘까요? 뷰를 고치지 않고 그냥 새로 보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리액트가 나오기 전에 jQuery 방식으로는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jQuery 방식으로.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이런 거는 이제 jQuery를 썼는데 제가 여기다가 JQ 일단 가져올게요. 여기다가 src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쓸게요. 저의 나이는 뭐 10살입니다. 그 다음에 버튼 하나만 만들고요. 뭐 나이 증가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 우측에 버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녀석 클릭하면 자 나이가 증가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리액트 나오기 전 방식으로는 어떻게 했냐면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일단 콘솔 클리어 좀 작성을 해주고 자 달러 한 다음에 버튼. 자 여기에 이제 버튼이라는 녀석을 검색을 하는 거예요. 버튼 엘리먼트를 클릭 그 다음에 펑션. 자 이게 이제 함수 실행하는 거고. 근데 이제 요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쓰면 되는데 요 안쪽에다가 뭔가를 쓰면 돼요. 저는 여기다가 콘솔 로그에서 뭐 클릭됨. 자 이렇게 하면 자 콘솔 창 열어보면 자 얘 나이 증가 누르면 클릭됨 나오죠. 그래서 이제 제가 뭘 할 거냐면 나이를 하나 만들 건데 여기다가 렛이 이제 변수 선언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10이라고 해볼게요. 10. 그 다음에 초반 나이를 10이라 잡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리액트보다 일단 불편한 점이 하나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나이를 여기 ASML로 어떻게 전달을 하죠? 리액트는 단순히 여기다가 그냥 뭐 했어요? 나이에다가 그냥 여기다가 그냥 이제 중괄호 하고 에이지 이렇게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스판을 하나 만듭니다. 엘리먼트를 스판이 굳이 아니어도 돼요. 일단 엘리먼트 하나를 둬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떻게 쓰냐면 자, 스판 검색한 다음에 자 텍스트 에이지. 자 이렇게 쓰게 되면 스판을 에이지로 세팅을 해줘요. 보이시나요? 지금 10살이라고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나이를 증가시키는 건 뭐죠? 에이지에다가 에이지 플러스 1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버튼 눌러볼게요. 자 지금 이게 보면 증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가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바뀌는 이유가 뭐다? 자 변수의 값이 바뀌는 거 맞지만 그 변수의 값이 변경된 게 여기에 반영되는 거 그거는 또 다른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요거를 요 안쪽에다 이런 식으로 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보이죠? 나이 증가 되는 거
보이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자, 저는 여기다가 고유의 이름을 좀 부여를 할게요. 클래스 age 1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스판 대신에 age 1 써주시고, 그 다음에 얘도 스판 대신에 이렇게. 자, 그런데 만약에 나이가 한 군데 더 들어가야 된다 해볼게요. 저는 여기다가 HR이라 해줄게요. HR이 뭐냐면 그 밑줄 긋는 태그라고 보시면 돼요. 밑줄 긋는 태그다. 자, 여기다가 나이 얘는 age 2.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게요. 여기는 나이 한 다음에 age 3, 뭐 살이 많은가요? 뭐 이런 식으로. 자, 지금 나이가 들어가는 공간이 총 몇 개예요, 여러분들? 하나, 둘, 세 개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제 얘만 해놨다 해가지고 요것만 해놨다 해가지고 얘가 착착착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자, 제가 70 했다 해도 바뀌나요? 다? 아니에요. 여기다가 일일이 하나씩 다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런 식으로 반영이 돼요. 보이죠? 70살 이렇게 반영되는 거. 그러니까 나이를 만들었으면 다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이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만 바뀌잖아요, 지금. 그건 왜 그렇다? 여기서 얘만 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이 뷰와 이 데이터를 우리가 동기화 시켜주는 코드를 나이를 바뀔 때마다 매번 수행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매번 수행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나이 증가 해볼게요. 되죠? 그죠?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리액트가 없었을 때 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굉장히 불편하지 않나요? 이게 추가될 때마다 이런 식으로 다 작업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 상태에서 리액트를 한번 흉내를 내볼 건데, 자, 리액트에서 하는 방식은 이런 방식이에요. 제가 이렇게 복사를 해서 포크를 좀 해서 가져올게요. 지금 jQuery로 리액트를 흉내 내려니까 조금 이상하긴 한데, 제가 여기다가 콘솔 일단 로그해서 뭐 재실행 이렇게 써볼게요. 리액트에서는 사실 이런 것도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잖아요. 사실 필요가 없어요. 사실 필요가 없는데 그냥 일단 둘게요. 자, 제가 여기다가 나이를 다시 증가를 눌러요. 70이라 일단 둘게요. 그럼 나이 증가하면 재실행 나오죠. 그러면 리액트인 나는 어떻게 하냐면 이 녀석을 아예 바꿀 생각을 안 하고 70을 71로 바꾼 다음에 저장을 하고 F5키를 딱 때려버립니다. 자, F5키가 뭐라고요? 처음부터 다시 싹 다 그리는 거죠. 그러면 나이가 71인 상태에서 싹 다 그려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재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할 수 있죠. 누가 더 합리적인가? 누가 더 합리적이죠?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샀어요. 그러면 자동차에 부품 하나가 마음에 안 들었을 때 행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보통 어떻게 하죠? 우리가 마음에 안 들면? 자, A 방법이 뭐죠? 말이 안 되긴 하는데 기존 차를 버리고 다시 구매한다. 자, 기존 차를 다시 구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 맞게 다시 하는 거죠. 왜요? 구매할 때 해당 옵션을 자기에 맞게 하기 위해서. 그쵸? 근데 돈이 엄청 많으면 사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근데 B 방법은 뭐죠? B 방법은 이런 거예요. 기존 차를 수리하거나 부품 교체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자, 여태까지 백엔드는 어느 방식으로 했냐면 요 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요 방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느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리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기다가 네이버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네이버 들어가서 제가 지식인을 눌렀어요. 지식인. 자, 지식인을 눌렀고 그 다음에 지식인을 누른 다음에 답변하기 누릅니다. 자, 답변하기 누르면 어때요? 사실 이 메뉴는 변함이 없어요. 얘네들은 메뉴는 똑같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메뉴는.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이 상태에서 지식기부 눌러볼게요. 답변하기 누르면 자, 살짝 깜빡이는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보이죠? 지금 깜빡이는 거. 이게 왜 그렇다? 이게 지금 메뉴를 보면 지금 답변하기 계속 누르면 깜빡거리잖아요. 근데 가끔 이 메뉴를 클릭해도 깜빡거리지 않고 요 부분만 지혜롭게 변경되는 앱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뭐 앱이라든지 혹은 웹 중에서도 이제 SPA라 해가지고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불리는 그 웹들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뭐 드린 것 같으니까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면, 현실 세계에서는 이 방법을 우리가 이제 이 방법은 사실 미친 거죠. 사실 이렇게 하면 돈이 아주 많은 사람 아닌 이상 이 방법은 미친 거죠. 그죠? 뭐 아무리 돈이 많아도 버리고 사는 거. 그러니까 분명 이게 더 쉬운 방법은 맞아요. 근데 왜냐면 부품 교체하려면 귀찮잖아요. 규격 알고 뭐 알고 해야 되니까. 버리고 새로 사는 게 편하긴 해요. 그런데 개발의 관점에서는 이게 더 편한 거예요. 이게 훨씬 더.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상황이었는데 리액트가 나오고 나서 상황이 바뀌었어요. 자, 개발은 어떤 방식이 편하다고요? 요 A 방식 편해요. A 방식이. 그런데 자, 속도면에서는 뭐가 편하다고요? 속도면에서는 얘가 편한 거예요. 그런데 리액트는 이런 방식조차도 이렇게 개발을 해도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리액트를 많이 찾는 거예요. 특히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 쪽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JSP 짜듯이 짜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백엔드 지식으로 짜도 퍼포먼스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뭐 제가 일단은 뭐 추상화해서 설명을 드린 거니까 한 번에 설명에 여러분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돼요. 않을 거예요. 그래도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